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이게 조례 제정이죠? 그럼 이건 중앙정부에서 요구해서 하는 거죠? 예, 그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작년 7월 달에 지금 인구 정책 관련된 분야가 보육, 출산, 육아, 노인, 일자리, 여성 모든 문제가 다 그 인구 정책 문제인데 이게 지금 각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행안부에서 그 요거를 통합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라라는 권고사항 때문에 작년 7월 달에 저희 기획예산과에 인구 정책팀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 정책팀이 개설되면서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지방 조례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위원회도 만들고 그래서 그런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문제점이요. 제7조에 보면 시민 참여가 이제 포럼 같은 거 운영할 수 있고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3페이지. 되게 필요한 거죠. 잘 하셨다고 보고요. 근데 제7조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구조를 보면요.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건 10분의 6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됐고요. 근데 여기는 위원회 부시장님이에요. 그리고 당연직으로 한, 둘, 셋 참여하시는 모든 실국장은 아니지만 많은 국장님이 참여, 그만큼 이제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도 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위촉직 위원이 13명이 되나요? 7명. 13명. 거기다 의회까지 따지면 이제 의회 2분이 빼지면 11명 정도가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문가를 포함한 분들이 이럴 때 이제 이게 위에 취지하고 봤을 때 조금 인원수를 좀 늘릴 필요도 있지 않냐. 이거는 이런 고민이 좀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부분은 지금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주요한 사업들을 좀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담당해 내가려면 이제 이 국장님들뿐만이 아니라 뭐랄까 이 시민단체 이게 정기회가 뒤에 보면 11조에 정기회가 연 1회예요. 그리고 임시회는 뭐냐면 3분의 1이 요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회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고 이래서 이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정기회를 연 1회를 하냐는 거예요. 최소한 이거는 정기회를 4회면 4회 3개월에 한 번씩이라든가 아니면 아무리 최소화해도 2회 정도는 정기회를 해야지. 앞에는 중요하고 모든 국장님이 참여할 만큼 중요한 위원회라고 해놓으시고 운영에 있어서는 연 1회다. 이런 거는 좀 실제 진짜 위원회를 중요시 여기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무슨 종친회 같은 거나 이런 거 동창회 이런 거 1년에 한 번 하는 건 이해가 돼도 이런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잖아요. 지금 저출산 문제 이거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평택시 그거
현황 인구 그 추계 이거 나중에 좀 그것 보고를 해주시고요. 특히 그 연령별로 해서 얼마만큼 좀 노령화가 심각한지에 대해서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진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 이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요새 애 한 명 낳으면 다행인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2명 낳다가 지금 1명 낳다가 이제 아이를 안 낳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요. 이 문제 이거 심각한. 이게 2000 통계로만 보면 뭐 2100년인가 2000 언제는 대한민국 이 인구가 제로가 되는, 물론 실제로 그럴 건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인구 100만 어디서 끌어올려고, 그게 아니라 여기 평택에 사는 평택 시민은 아이를 안심하고 낳을 수 있겠다. 어떻게 해야 그런 걸 해야 될지를 연구하고 해야 될 위원회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위원회 운영하려고 하시는 거는 뭐 일부러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조례 제정부터 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사항들은 예를 들어 다른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뭐 문구나 뭐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그 정책의 어떤 중요성에 대한 관점에서 저는 이걸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일이 많으시고 업무에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사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이 문제는 진짜 심각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기회의 이런 것들은 조절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은하 위원님.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지금 얼마입니까? 한 명이 채 안 되죠? 1.05. 그러면 평택의 출산율은 지금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면은 예. 지금 이제 그 합계 출산율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예, 예. 이게 뭐냐면은 이제 가임 여성 15세에서 49세 여성 한 명이 예. 평생 동안 그 출산하는 평균 자녀 수인데 이게 이제 그 전국은 2016년도 통계상은 1.172명이고 경기도가 1.194명인데 비해서 저희는 1.366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전국이나 경기도에 비해서는 평택시는 그나마 합계 출산율은 좀 높은 편이고 아까 그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고령화 현상도 보면은 저희가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는 그 고령화 인구 비율이 13.2%입니다. 근데 저희는 경기도가 10.81%인데 저희는 11.28%로 고령화 인구도 전국보다는 좀 수치가 낮고 합계 출산율도 전국이나 경기도에 비해서 저희가 조금 높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 15조 문항을 보면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평택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제 12조를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 각 호의 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하겠지만 이 조례안 이 문구에도 아까 15조처럼 예산에 그러니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기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혼 지원 사업이라든지 출산 지원 사업 뭐 이런 거 보면 어마어마한 지금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런 조례안에 이런 명시를 해놓지 않게 되면 예산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엄청나게 뭐 줄어들 수도 있고 뭐 이러한 그 뭐 문제점이 좀 대두가 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 집어넣는 건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그 문구를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밑에 13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령 대책 사업 추진 여기에도 필요한 경비를 그냥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도 예산이
사실 또 투입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입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가 맞을 듯 싶습니다. 예, 그 지금 그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예. 하는데요. 예.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폭넓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열어놓는 사항은 예. 이 내년도 만약에 당초 예산을 수립을 할 때 저희가 사업 계획하고 이런 사업의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시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그럼 이 정도 범위, 이런 사업은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지출하라고 삭감될 수도 있고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그 시에서 공적으로 집행하는 예산 행위는 반드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지 예산에서 벗어나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게 한정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문제점이 있다는 의원님께서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지금 14군데가 지금 조례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다 참고해서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 충분히 공감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뭐 집어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예산을 의원님들이 심의 의결해 주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 7조의 2항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7조 2항에는 제 1항에 따른 포럼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는 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또 무슨 다른 뭐가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이런 사업들은 개별 단위 사업에 대한 거고 예, 예. 예,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드시 편성을 해서 지원하라는 그런 내용이고 이제 이것도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인구 정책에 관련된 실제 사업 예산이라고 보기보다는 별도로 다른 그 성격이 좀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예. 요거는 그 포럼을 뭐 다른 부서에서 또 막 임의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인구 정책 관련 팀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 문제는 다른 의원님들 그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따 잠깐 홍선희 의원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셔서. 예, 홍선희 위원님. 윤석열 의원님이나 우리 우리 운영위원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 저출산 고령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 출산율 세계 1위죠. 저출산율 1.0 예? OECD 1위죠. OECD. 근데 뭐 OECD에서 1위면 세계에서 1위죠. 그리고 고령화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지금 고령화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이게 우리 그 국가로 위해서는 중대 사안인데 지금 아까 유승용 의원 말씀대로 그 부분도 시정해 줘야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서탄면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가 90%예요 인구의 90%예요. 그 정도로 지금 그 고령화가 돼가고 있는 국가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지금 그 인근시에서는 뭐 출산에 대한 출산 장려금 뭐 그런 거 지급하고 있죠. 아까 14곳 했다는데 그거 뭐 자료 나온 거 있어요? 우리는 뭐 많이 안 하고 있죠. 네, 둘째가 50만 원이고 셋째가 200만 원. 많이 주네요. 그래서 저희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지만 이 중요한 사안을 우리가 더 이거 심도 깊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고령화 뭐 그 장수수당 주는 인근시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 한번 조사해 보세요. 지금 뭐 조사 안 하셨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시도 이게 많은 예산보다는 이게 지금부터 이 틀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부터 이 준비를 하고 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 나중에 더 고령화되고 더 인구 줄었을 때 대비하면 너무 늦게 되죠.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좀 심도 깊게 생각에 이거 다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평택시 시민단체 그 참여 그 인구 정책에 필요한 그 단체는 지금 현재 평택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몇 단체나 되는지요?
글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 정책이라는 이 사업이 굉장히 폭이 넓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인구 정책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영유아, 보육, 고령화, 일자리, 여성, 노인 다 포함되면은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자녀 갖기 운동하고 저희가 지금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그 평택시에서 운영하는 한자녀 더 갖기 연합 운동본부에 이제 저도 예. 이사의 일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 지원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달인의 아빠를 찾아라 뭐 이렇게 해서 다자녀 가족들한테 여기 지금 포상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평택시에서 그 달인의 아빠나 이런 가족 우리 한자녀 더 갖기에서 지원을 할 때 평택시에서 포상 같은 게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평택시에서 무슨 여성 양성 평등에 의해서 여성들이 일을 하면서 아이를 그 같이 겸비해서 낳을 수 있는 그 통합 서비스 같은 거를 저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임신에서 출산, 양육, 보육, 교육까지 그 통합 서비스 센터를 한번 해서 마더센터 뭐 이런 계획 같은 거는 좀 세울 수 없는지, 그래야 그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지, 무조건 인구 뭐 이렇게 저출산이니까 아이를 낳아라는데 이게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안 날려고 그래요 여성들이. 그래서 제 생각은 통합 서비스 센터 같은 걸 평택시에서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이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답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통합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 근거도 만들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정책 관련된 업무 사업하는 추진 업무가 여러 부서가 있는데 거기서 개별적으로 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통합 조정 컨트롤 역할도 하면서 그다음에 그런 뭐 예산 지원이라든지 포상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차차 준비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통합센터 같은 건 저희가 적극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 유승영 의원님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영 의원님. 평택이 개발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인구 유입되는 분들이 젊은 인력이 유입돼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비율들이 되는 것들은 평택시의 노력의 일부도 있겠지만 그것과 이것은 전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여기서 살린 기간이나 여러 가지 아마 그건 저는 진짜 연구 용역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 여기 자치위원장님이나 제가 있는 소속된 예를 들어서 청복, 신평, 원평, 팽성, 고덕, 5에서 보면 인구가 지금 한 달 5월 말 기준으로 따져서 한 달 동안 줄어든 사람이 289명이에요. 청복도 예를 들어 27명이 줄었어요. 신평은 132명이 줄었어요. 원평도 45명이 줄었어요. 팽성도 16명이 줄었어요. 고덕도 69명이 줄었어요. 는 건 어디냐? 비전 1동, 2동. 그러니까 이게 지역적인 부분. 예? 그럼 어떻게 왜 그러냐? 소사벌 개발되고 이제 고덕도 개발되면 고덕이 늘겠죠. 이쪽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전체 시의 인구의 증가 전체는 증가했으니까 했었죠. 그럼 각 지역별로 봤을 때는 예? 신평동 같은 자그마치 132명이 줄었어요. 그 달만 줄었을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각 지역별 도대체 어떤 정책이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통계에 너무 오히려 우리 이런 걸 어떻게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거지.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아니 당연히 전라남도하고 비교하면 뭐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군 단위가 섞여 있으니까 이 비율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서울하고 비교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은영 의원님. 네, 최은영 의원입니다. 아까 둘째 나면 50만 원을 주신다고 하셨고요. 셋째 나면 100만 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200만 원. 네, 200만 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몇 차례 주시는지요? 한 차례. 딱 한 번만 주시는 건가요? 아, 저는요.
지금 아까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저도 며느리가 있지만 애 낳기를 되게 꺼려합니다. 왜? 애만 나면은 키울 수가 없잖아요. 엄마들이 맞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소를 좀 설치를 하셔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거기다 맡기고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뭐 회사에서는 그 회사 안에 위탁소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를 거기다가 맡기고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을 와서 또 봐요. 보고 또 이제 그러면 엄마도 안심이 되고 아이들도 안심이 돼서 엄마들이 직장 생활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된다는 거를 저는 또 들어서 알고 있고요. 또 끝나면 엄마가 또 데리고 가요. 집에 아침에 출근할 때 데리고 오고 퇴근해서 같이 가고 하니까 일의 능률도 많이 오르면서 엄마도 안심이 되고 자녀도 안심이 돼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타가소를 좀 이렇게 많이 개설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기획조정실장님이 참고하시고요. 네. 나중에 여성가족과 예, 그 좋으신 업무 말씀이신데 하여튼 저희가 네. 그 예. 법적으로 지금 평택시청도 그렇고 쌍용자동차도 그렇고 일정 이상이면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평택시청 시립 어린이집 줘서 직원들이 출근할 때 거기다 네, 네. 어린이집에 두고 지금 쌍용자동차라든가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좀 네, 많이 네, 좀 많이 하겠습니다. 평택시에서 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예, 예,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 조례로 좀 다시 돌아오셔서 예. 질의 있으십니까? 예, 질의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저출산 고령 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그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